프리예요. 그러니까 메모리 얼로케이션 같은 거로 그 메모리를 할당을 하면 그 메모리 할당된 게 그 해제를 시켜줘야, 그러니까 우리가 쓰지 않을 때 해제를 시켜줘야 그 쓸데없는 메모리 낭비가 그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프리라는 명령어가 있고 거기에는 포인터가 들어가면 돼요. 그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이렇게 메모리 얼로케이션으로 어떤 공간을 할당했는데 그 포인터를 프리를 해주면 그 공간을 해제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대충 프리였고요. 이런 거는 직접 코드를 짜는 시간에 맞춰서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처음에 구조체를 한번 보고 링크드 리스트를 이렇게 그 한번 그 코드를 리뷰를 해볼 텐데, 자 일단 스트럭트 구조체는 뭘까요? 그 우리가 그 코딩을 하다 보면 그 하나 이상의 변수를 묶어가지고 그 새로운 뭔가 형태의 자료형을 정의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2차원 좌표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 x, y 그 2차원 좌표를 생각할 때 그 x, y는 항상 세트잖아요. 그래서 그 x와 y를 묶어서 하나로 정의를 하고 싶다.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묶을 수 있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묶으면 우리가 코딩할 때도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쓸 때 바로 쓰는 게 바로 구조체인데, 구조체는 자 일단은 정의 방식이 래요. struct라고 쓰고 그 뒤에 구조체 이름하고 그 중괄호를 열어가지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변수들을 이렇게 선언을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그 선언하면 그 쓸 때도 이렇게 struct cor1,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coordinate 1이라고 일단은 구조체를 생성을 해볼게요. 근데 이렇게 struct cor1이라고 하면 이거를 우리가 부를 때 그 struct cor1이라고 그 이게 이름의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int처럼 struct cor1이 그 한 세트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이게 계속 struct cor1이라고 쓰다 보면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일반적인 형태에서는 우리는 전부 타입데프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게 그 새로운 타입형을 정의한다는 뜻인데, 자, 이 struct cor이라는 구조체를 이렇게 생성을 하고 그거를 타입데프로 이렇게 묶어준 다음에 맨 뒤에 내가 이름을 정해준다. 이렇게 cor이라고 이름을 정해주면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앞서 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struct cor1이라고 이렇게 풀네임을 써줬을 때 되는데, 이렇게 그 cor이라는 별명을 이렇게 타입데프를 통해서 붙여주면 그냥 cor이라고 그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귀차니즘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태에서 우리는 그 구조체를 정의할 때 전부 그 이 타입데프 이 형식을 항상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그 struct practice.c라는 이 파일에서 자 이거를 일단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두 가지 방법으로 struct를 정의를 해줬어요. 자,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이렇게 구조체의 방식이었고,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타입데프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언을 할 때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일반적인 그 처음에 우리 직관적인 방법으로는 우리가 int a 더블 a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듯이 struct cor 하고 그 변수 이게 구조체 이름, 이거 구조체를 변수처럼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그 변수 이름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통해서 emmalloc을 통해서 그 포인터 형태로 선언을 해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자,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int a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두 번째 방법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통해서 하는 방법인데, 자, 메모리 얼로케이션 우리는 cor 이 두 번째 구조체로 생성한 이 형태의 그 자료형, 그러니까 struct 구조체를 생성을 할 건데, 자 이거는 size of cor이라고 하면, 자 여기서는 그 size of cor, 만약에 그 cor1을 할 거면 여기 struct cor1이라고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타입데프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방법대로 하면 되고요. 그래서 그 size of cor 스트럭트의 크기만큼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해줬고요. 이 emmalloc의 결과값이 뭐라고 했죠? 널형 포인터라고 했죠. 그것을 이제 cor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cor 형 포인터라 cor를 가리키는 포인터라고 형변화를 해주고, 이거를 이렇게
그 COR을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자, 보면 자, 이게 자, 리뷰를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 변수의 이름이 P2예요. 이 P2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포인터가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자, 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COR이라는 형태의 구조체가 있대요. 네,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성을 두 개를 했는데 자, 우리가 구조체를 취급을 할 때는 자, 그 포인터로 취급을 할 때와 일반적인 취급을 할 때 이 구조체 내의 변수에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요. 자, 첫 번째 일반적인 방법, 이런 방법으로 했을 때는 그 우리가 자바나 파이썬이나 이런 데서 쓴 것처럼 점을 이용해서 접근을 합니다. 자, 일단 이 두 구조체에서 x, y를 프린트해주는 함수를 하나 짰어요. 자, 첫 번째 이 방식대로 해서는 자, 이렇게 struct cr1 이라는 그 변수를 전달을 했고요. 그 이것에서 그 여기에 x, y에 접근하려면 p.x, p.y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자, 두 번째 print cor 이 두 번째 구조체의 그 x, y 좌표를 출력을 하는 함수에는 자, 우리가 그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통해서 이 COR의 포인터를 전달을 해줄 거예요. 근데 포인터로 전달을 했으면 이 점 말고 이 화살표 모양 이게 그냥 그 이 화살표가 뭐 특별한 화살표가 아니라 진짜 그냥 슬래시에다가 그 괄호 그 대가 아니지 중가로도 아니고 그 비교 연산자 있잖아요. 네, 그거를 두 개 이렇게 친 거하고 이거 이렇게 친 거예요. 이 연산자를 써가지고 이 내부에 그 변수에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메인 함수에는 어떤 거를 하냐? 자, 우리가 initial1이랑 initial로 해가지고 이 우리가 만든 구조체에다가 x, y의 좌표를 넣어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요. 자, 이걸 넣은 다음에 이렇게 프린트로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데 자, 일단 밑에 거부터 볼게요. initial. 자, 여기에서는 자, 간단해요. 그 이 COR의 좌표, 포인터 좌표를 전달을 해주고 자, 그리고 int x, int y를 넣어주면 자, 이 p에 해당하는 거에 x에다가 요 우리가 넣어준 x 좌표를 넣을 거고 그 p의 y에다가 y를 넣을 거예요. 자, 여기서 3, 4를 전달해 줬죠. 그래서 3, 4가 잘 들어가서 출력을 해준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요 방법대로 넣으려면 이게 자, 여기에서는 제가 주석 처리를 했어요. 자,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p.x에다가 x를 넣고 p.y에 y를 넣는 이런 건 이런 그 함수를 이렇게 생성했는데 제가 왜 주석 처리를 했고 이 밑에 거를 왜 포인터 방식으로 전달을 했느냐? 자, 이렇게 그 일반적인 이런 변수를 생성을 하면 이거에 그 이걸 복사한 어떠한 그 구조체가 이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실제 우리가 생성한 요 구조체 안에 값이 어사인이 안 돼요. 그래서 포인터 형태로 전달을 해준 거고, 자, 눈치를 채셨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만든 변수 구조체 내에 뭔가를 넣으려면 포인터 형태로 그 값을 전달을 해줘야 그 제대로 어사인을 할 수 있어요. 왜냐? 그 일반적인 형태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형태로 전달을 하면 복제체가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구조체를 사용을 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그 어사인을 하고 그리고 이거는 그 대부분 이런 식으로 포인터 형태로 연산을 해요. 일반적인 이런 형태로 하면 여러 가지 연산을 하는데 굉장히 그 귀찮은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포인터 형태로 연산을 한다. 자, 그래서 방금 일단 잠시 요 주석 처리를 해놓은 부분을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주석 처리를 해놓은 부분을 잠시 보여드리면 자, 0,0이 뜨죠. 왜 0,0이 뜨냐면 여기에 이 initial1이라는 거에 이 P를 전달했을 때 P1을 전달했을 때 이 P1이 우리가 만든 이 P1의 실체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P1의 복제체가 전달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X랑 Y를 넣어서도 이 복제체 그 복사된 거에다가 그 1,2를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는 요 P1에는 이게 어사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포인터 형태로 그 구조체를 생성하고 구조체를 연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구조체를 이용해서 우리는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링크드 리스트가 뭐냐?
자, 파이썬의 리스트를 한번 봅시다. 자, 링크드 리스트가 뭐냐면 우리 파이썬에서 보통 쓰는 리스트 있잖아요.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자, 파이썬의 리스트는 뭐냐? 자, 파이썬의 리스트는 뭐 이렇게 그, 우리 C에서의 일반적인 어레이와 같이 일렬로 나타낸 자료형이었어요. 근데 우리 C에서와 다른 점이 뭐였냐? 일단 인덱스 마이너스 인덱스로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죠. 예를 들어서 이게 0번째 인덱스고 1, 2, 3, 4, 5, 6, 7, 8인데 마이너스 1 인덱스로 가면 제일 끝자리를 불러올 수도 있었고, 그리고 뭐 중간에 하나를 뭐 어펜드나 팝으로 이렇게 뽑아낼 수도 있었죠. 그렇게 굉장히 간편한 이런 자료형이었는데 C에서의 어레이 배열은 그런 게 안 되죠. 마이너스 1 인덱스 있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대괄호 연산이 포인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연산에다가 나가는 연산이었고, 마이너스 인덱스로 접근을 하면 이 메모리 자체에서 뒷칸으로 갔었겠죠. 그리고 중간에 중간 인덱스를 빼거나 뭐 맨 뒤에 더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자유자재로 자유자재로 연산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안한 게 바로 링크드 리스트인데, 자, 링크드 리스트가 뭐냐면 파이썬 같은 경우는 뭐 어펜드 팝도 되고 리스트 합치기 잘라내기도 됐는데 여기서는 안 됐죠.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가 뭐냐? 우리 구조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구조체에 다음 노드로 구조체를 하나씩 묶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포인트를 통해서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러한 방식인데, 자, 일단 여기 DL 노드를 볼까요? 이 DL 노드에 예시가 있는데, 자, 이 DL 노드에는 일반 엘리멘트가 있고 DL 노드 프론트 리어가 있어요. 자, 여기서 스트럭트 DL 노드 별이라고 이거를 내부에 들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자기 참조 구조체라고 해요. 자기 참조 구조체가 뭐냐? 이 구조체를 생성을 했는데 이 자기의 형태를 자기의 형태의 포인터를 변수로 가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랑 똑같은 형태의 포인터를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일단 뭐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이 친구의 이름을 노드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안에 노드별 링크라는 변수에 이렇게 있으면, 자, 다른 노드가 0x, c0, d0 이런 포인터 좌표를 가지고 있고, 뭐 다른 거는 0x, b0, c0 이런 식으로 뭐 d0, e0 이런 식으로 다 갖고 있다고 할 때 다른 구조체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게 만든 거죠. 네, 그게 바로 자기 참조 구조체고, 자, 자기 참조 구조체를 이용해서 이중 링크드 리스트를 한번 리뷰를 해볼 거예요. 자, 근데 그 전에 일단은 보면 제가 뭐 앞서 보여드렸던 예전 강의 자료들을 보면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요. 리스트만 해도 뭐 어레이 리스트도 있었고, 자, 일반 단순 연결 리스트도 있었고, 뭐 원형 연결 리스트도 있었고, 이중 연결 리스트도 있었죠. 근데 일단 하나만 볼 거예요. 이중 연결 리스트만 오늘 리뷰를 해볼 건데, 그거를 이중 연결 리스트만 리뷰를 해보는 이유는 일단 연결 리스트 자체를 C로 구현해서 쓸만한 상황이 잘 없어요. 보통 C++ 같은 데서도 벡터나 링크드 리스트가 이미 구현돼 있고, 파이썬에서도 리스트가 이미 구현돼 있죠. 그래서 가장 복잡한 듀얼 링크드 리스트를 한번 리뷰를 해볼 거예요. 이걸 할 수 있으면 다른 일반 연결 리스트, 원형 연결 리스트 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건데, 자, 제가 오늘 리뷰해드릴 이중 연결 리스트는 조금 복잡한 구조를 가지긴 해요. 어떤 구조를 가지냐? 자, 일단 이걸 전체 관리하는 구조체가 한 게 있고, 각각의 엘리멘트를 담는 노드들이 이렇게 있는데, 연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빈 노드를 하나 둘 거예요. 기본 형태가 이러한 이거를 관리하는 리스트가 빈 노드를 하나 가리키고 있는 형태죠. 그리고 이거를 그 다음에 인덱스 0, 인덱스 1, 인덱스 2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링크가 노드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또 원형으로 연결할 거예요. 원형으로 연결을 하는 이유는 뭐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인덱스를 쉽게 처리하기 위함이에요. 이거는 그 좀 이따가 코드를 보시면 왜 이런 방식을 사용했느냐가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자, 이 노드 DL 노드라는 이름을 명명해놨는데, 자, 노드와 그 디링크드 리스트, 이 리스트를 그 이중 연결 리스트를 관리하는 리스트, 이제 그 구조체, 이거 두 개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 DL 노드는 요 자료형의, 자, 여기 있는 요 자료형의 한 개 형태예요. 자,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이 엘리멘트를 담는 자료형 인트형 자료형 하나, 그리고 그 자기 참조 구조체, 이 DL 노드, 이거 이름이 DL 노드로 명명을 해주는데, 이 DL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 두 개를 만들 거예요. 이 포인터의 그 이름은 프론트와 리어로 할 거고, 자, 프론트는 이 앞쪽 그 노드를 가리키고, 리어는 뒤쪽 노드를 가리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덱스 0, 1, 2가 있는데, 자, 1에서 프론트는 0번째 이 앞쪽 인덱스 요걸 가리키고, 1에서 리어는 이 뒤쪽 인덱스 2번 요쪽을 가리키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빈노드도 있고, 빈노드에서도 마찬가지로 프론트는 0번 인덱스를 가지고, 그 리어는 뒤쪽 인덱스를 가지고, 이렇게 원형으로 일단은 그 실제로 생긴 건 원형인데, 우리가 그 처리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그 선형처럼 처리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들을 처리를 해주는 그 디링크드 리스트, 이 구조체에서는 이 세 가지 항목들을 가질 거예요. 자, 첫 번째 int 사이즈, 그러니까 이 안에 그 노드가 몇 개 들어있느냐를 나타내는 거죠. 자, 우리가 데이터가 인덱스 0번, 0, 1, 2까지 들어있으니까 여기는 사이즈가 3이 되겠고요. 자, current는 이 DL 노드를 가리키는 그 템포러리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왜 사용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그 코드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current가 있는 것들이, 그 current라는 변수가 이거를 처리하는 이 구조체에 있는 게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있어야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커런트를 생성을 해줬고요. 노드는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빈노드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이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예요. 그래서 이 노드는 이 빈노드 요 친구의 포인터를 가리키고요. 이 노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자, 일단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건데, 이 코드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코드를 보면 dlinked list 그 헤더 파일과 dlinked list c 파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일단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실행을 하는데 이 헤더 파일과 c 파일로 둘이 나눠서 했으면, 자, 일단은 빼기 오브젝트, 자, 오브젝트를 주고 실행 파일 dlinked list를 만들어주고, 자, 이렇게 C 파일, 이게 일반적인 GCC 파일인데, 이걸 엔터를 누르면 에러가 떠요. 에러가 떠야 되는데 안 뜨네요. 자, 근데 실행하면 에러가 뜰 텐데, 이게 왜 그러냐면 헤더 파일로 따로 나뉘어졌으면 이렇게 여기서 불러오는 모든 파일들, 이렇게 이 떡쇠로 안에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C 컴파일러 자체가 다 알고 있는 거고, 이렇게 큰 따옴표로 이렇게 샵 인클루드를 해주는 거는 우리가 따로 만들어준 파일이에요. 이거는 컴파일러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결과값이 뜨는데요. 자, 이게 이 이중 연결 리스트가 어떤 건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dlinked list.header 파일에는 일단은 구조체를 일단 선언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구조체에서 이 dlinked list가 가지는 이 함수들을 미리 선언을 해줬어요. 자, 일단은 자, 여기 구조체 두 개가 보이죠. 아까 설명드렸던 DL 노드와 dlinked list가 보여요. 그리고 mk 리스트, 자, 이거는 리스트를 새로운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그것의 포인터를 리턴을 해주는 함수예요. 그리고 getByIndex는 인덱스를 입력을 했을 때, 그러니까 대괄호 연산과 똑같은 거죠. 비슷한 거죠. 인덱스를 줬을 때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숫자를 리턴하고, 이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이 current에다가 해당
그 노드의 주소를 넣는 거예요. 자, 그리고 input by index. input by index는 뭐냐면 그 해당 입력한 인덱스 뒤에 그 엘리멘트의 노드를 새로 추가하는 거고요. pop by index는 그 우리 아시는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그 노드를 팝해 주는 거고요. 프린트 리스트는 리스트를 출력하는 거고, 딜리트 리스트는 그 리스트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그 왜 이런 함수를 추가로 만들어줬냐? 이 포인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포인터 변수에 해당하는 것들을 프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따로 함수로 묶어준 모습이고요. 자, 리스트 어펜드는 뭐냐? 그 뭐야? 리스트의 그 가장 끝에 변수를 하나 추가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컨캣은 두 개의 리스트를 이어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코드로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제가 설명을 최대한 간략히 하고 그 적당하게 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그 뭐 지금 당장 보시고 100% 이해가 안 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젠가 나중에 직접 짜볼 거거든요. 네, 같이 한번 직접 짜볼 거니까 일단은 간단한 설명이고 그 11시에 딱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당장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도 일단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mklist 함수가 있어요. 자, mklist 함수는 뭐냐? 그 리스트를 생성하는 거라고 했죠. 자, 리스트를 생성할 때 어떻게 생성을 해줘야 될까요? 자, 기본 구조가 이거를 관리를 해주는 dLinked 리스트 스트럭처가 한 개 있고 거기서 그 안에 노드 변수가 이 빈 노드를 가리키는 거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해주고 두 개를 서로 연결시켜주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dLinked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주고 거기에 사이즈는 0으로 초기화하는 게 좋겠고 커런트는 당장 쓸 일이 없으니까 널 값을 넣어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노드에다가 자, 이 빈 노드, 이 DL 노드 하나를 만들어주고 DL 노드 하나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그 값들을 초기화한 다음에 이 노드를 dLinked 리스트의 노드에다가 이 노드의 빈 노드, 예를 들어서 이 빈 노드의 포인터가 0xa라고 한다면 이 0xa를 이 노드 값에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넣어주면 될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빈 노드는 어떤 식으로 초기화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자, 빈 노드는 쓰일 일이 없을 거예요. 빈 노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만약에 빈 노드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빈 노드 없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면 자, 예를 들어서 모든 변수를 다 뺐어요. 다 빼가지고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리스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아무것도 없는 빈 노드가 없으면 그 요소가 아무것도 없을 때 해당하는 함수에서 리스트에 노드가 아무것도 없을 때 예외 처리를 항상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임의의 빈 노드를 넣어주는 거고요. 이 빈 노드는 쓰일 일이 없을 거기 때문에 이 엘리멘트 값에는 int max 정도를 넣어주면 될 것 네, int max를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빈 노드의 좌표가 0xa라고 한다면 자, 이거는 노드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가리키게 이게 원형이면 원형 형태인데 빈 노드 하나만 있으니까 스스로 이렇게 돌고 돌아서 가리키게 이게 링크가 0xa라면 0xa, 프론트와 리어에 전부 각자 자신의 링크를 넣어주면 원형 구조가 완성이 될 거예요. 자, 이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코드로 직접 봅시다. 자, dLinked 리스트 temp 이거 변수를 생성해 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 변수의 이름은 temp고 이 안에는 별 포인터가 들어있어요. 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으로 갔더니 dLinked 리스트 구조체 요 친구가 들어있겠죠. 자, 그리고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해줄 거예요. 사이즈 오브 dLinked 리스트를 해줄 거고 자, 그 안에서 이게 mallog의 결과값은 널형 포인터니까 이거를 dLinked 리스트 별 형태로 형변을 해주고 이 temp 변수 안에 넣어줬어요. 자, 그리고 자, 마찬가지로 빈 노드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 그래서 DL 노드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 자, 이 temp 노드라는 이름이 있고 그 안에는 별이 있고 이것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면 이 DL 노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위에와 같은 방식으로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해주고 자,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 이 템프가 dlinked 리스트죠. 이 dlinked 리스트에 사이즈에 0을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커런트에다가 너를 집어넣어 줄 거예요. 자, 커런트에다가 너를 집어넣어 줄 거고 자, 그리고 노드에는 자, 우리가 방금 그 빈 노드 만든 거의 이름이 템프 노드인데 이 템프 노드를 노드에 넣어주면 연결이 되겠죠. 자, 그리고 템프 노드는 그 뭐야 그 이니셜라이즈를 어떻게 해주면 되냐? 자, 엘리멘트는 int max를 넣어줄 거라고 했죠. 자, int max는 limit stat 헤더 파일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int max를 넣어줄 거고, 자, 스스로 템프 프론트와 리웨어에는 템프 노드를 만들어서 리턴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make list, mk list였어요. 자, 그다음 get by index로 가봅시다. 자, get by index는 get by index는 그 인덱스를 그 줬을 때 이 인덱스에 해당하는 그 엘리멘트를 리턴을 하는 함수예요. 자, 이렇게 리턴을 하는 함수인데 자, 예를 들어서 자, 리스트에다가 뭐 나는 1번째 인덱스의 값을 알고 싶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1을 전달을 하면 자, 여기에 해당하는 이 엘리멘트를 리턴을 하는 함수인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면 되느냐? 코드를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그 리스트의 사이즈를 보고 있죠. 자, 리스트의 사이즈가 낮이면 그러니까 리스트의 사이즈가 0이면 그러니까 이 리스트 안에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int max를 그냥 리턴을 하고 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를 그 리턴을 해주는 거죠. 자, current가 뭔지는 조금 이따가 보는데 자, current를 설명하기 전에 이 뒤쪽 함수들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getByIndex 이런 것들을 우리가 코딩을 할 때 쓰겠죠. 그 왜냐하면 제일 기본적인 함수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 대괄호 꺽쇠 대괄호 함수 대괄호 연산자를 하고 같은 기능을 해야 되는데 자, 이 같은 기능을 하는데 다른 함수들에서 그 해당 노드의 그 엘리멘트 말고 해당 노드의 포인터를 알고 싶을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해당 노드의 포인터를 갖고 오는 함수를 따로 만든다고 했을 때 그 형태가 getByIndex 함수와 별다른 점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 인덱스를 통해서 이 인덱스에 해당하는 노드를 찾았는데 여기서는 리턴을 이 엘리멘트를 리턴하고 만약에 그 뭐야 그 포인터 주소를 리턴하는 함수를 만든다면 이거하고 형태는 완전히 똑같은데 그 이 포인터만 리턴을 하는 함수 형태로 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형태가 굉장히 비슷한 함수는 그 만드는데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용어가 생각이 안 난다. 그 뭐야 비효율적일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게 바로 아까 dlinked list 이걸 그 뭐야 관리하는 스트럭트에 current라는 DL 노드를 만들어준 이유예요. 왜냐하면 자, getByIndex에서 우리가 이 인덱스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 인덱스의 값을 그 temporary하게 그 current에 그 저장을 해주면 그 우리가 찾은 노드의 포인터를 저장을 해주면 우리가 그냥 getByIndex만 해주고 그러면 그 getByIndex를 한 직후에는 이 그 dlinked 리스트의 current 안에 내가 방금 찾은 리스트의 노드의 포인터가 들어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current를 생성을 해준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아이고. 자, getByIndex가 있어요. 네, getByIndex가 있어요. 자, 만약에 사이즈가 0일 때는 그 위쪽처럼 아무것도 리턴하지 int max를 리턴하고 아무것도 없어요라고 했죠. 근데 그 우리가 그 만약에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여러 개가 있어요. 이 경우를 예로 들게요. 예로 들어 볼게요. 인덱스 2까지 총 3개의 노드가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인덱스가 0보다 클 때는 일반적인 인덱스로 찾아가면 될 거고 else 인덱스가 0보다 작을 경우에는 그 마이너스 인덱스로 찾아가면 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찾아가면 되냐? 그 이 포인트의 링크를 따라서 하나 찾아가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번 인덱스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빈 노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그 1번 인덱스로 가니까 0부터 1까지 총 2번 동안 그 리어를 찾아가면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리어를 찾아갔어요. 이 리어는
그 0xb를 가리키고 있네요. 이게 바로 0번째 인덱스예요. 자, 여기에서 또다시 리어를 찾아가면 여기서 0xc라고 됐네요. 자, 이 0xc를 그다음 이 포인터로 찾아가면 그게 바로 이 내가 찾고 싶던 1번 인덱스였죠. 자,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될 건데, 자, 코드로 한번 볼까요? 자, 0보다 클 경우에. 자, 리스트의 커런트는 우리가 뭐 잠시 값을 저장해 놓는 템포러리로 생각을 사용을 하면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템포러리에다가 리스트의 커런트에다가 우리 처음 시작점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리스트의 노드에 리어를 넣어줄 거예요. 자, 리스트의 노드의 리어가 뭐냐? 자, 리스트가 바로 이 전달해 주는 리스트가 이 관리를 해주는 요 스트럭처였죠. 자, 이 리스트의 노드가 바로 요거예요. 자, 요거의 리어는 뭘까요? 자, 요거의 리어는 0번째 인덱스의 요 친구예요. 자, 0번째 인덱스의 요 친구고, 자, 여기서부터 포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찾고 싶어하는 i가 0이다. 그러면 이 포문이 한 번도 실행이 안 되고, 왜냐하면 여기에 인덱스가 0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포문이 실행이 안 되고, 자, 그대로 찾았네 하고 이거를 벗어날 거예요. 포문을 벗어날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아니라면, 자, 이 포문 우리가 원하는 개수만큼 그동안 리스트의 커런트, 이 템포러리에다가 이 리스트의 커런트에 리어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1번 인덱스로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자, 처음에 이 리스트의 커런트에는 0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요 주소값, 요게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리스트 노드의 리어였으니까요. 그게 바로 요거였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원하는 건 1이에요. 예를 들어 1번째 인덱스를 찾아본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i는 0부터 시작할 때, 자, i가 1보다 작죠. 그러니까 리스트의 커런트는, 자, 리스트의 커런트가 뭐였죠? 자, 요 주소값이에요. 자, 이 리스트의 커런트 변수에다가 리스트 커런트 리어를 넣어줄 거예요. 리스트 커런트 리어가 뭐죠? 리스트의 커런트가 지금 현재 요걸 가리키고 있으니까 리스트 커런트가 요거죠. 요거의 리어가 뭐예요? 요 다음 노드예요. 자, 요 다음 노드로 찾아갔어요. 근데 1번째 노드를 찾고 있으니까 포문이 여기서 멈추겠죠. 자, 그리고 2번째 인덱스를 찾으러 간다고 해봅시다. 자, 처음에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0번째 인덱스가 커런트에 들어가 있고, 자, 커런트에서 자, 이번에는 포문이 두 번 반복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2번 인덱스의 값을 찾고 있으니까. 자, 첫 번째, 자, 리스트 커런트에다가 리스트 커런트 리어를 넣어줄 거예요. 리스트 커런트 리어가 뭐냐? 리스트의 커런트, 이 친구의 리어가 요 친구예요. 그래서 요 친구가 이 커런트의 요 친구의 포인터 0xc가 여기 커런트에 저장됐죠. 자, 그리고 포문이 한 번 더 돌 거예요. 자, 리스트 커런트 리어를 넣어줄 거죠. 자, 리스트 커런트는 현재 이 친구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리스트 커런트 리어가 이 바로 뒤 인덱스 요 친구예요. 자, 요 친구가 이 안에 커런트 안에 들어가고 포문이 끝나겠죠. 자, 그래서 끝나서 이렇게 왔더니, 자, return 리스트 커런트 엘리멘트를 리턴을 해주고 있어요. 자, 리스트 커런트에는 우리가 방금 2번 인덱스를 찾았으니까 이 2번 인덱스에 포인터가 들어가 있을 것이고, 자, 리스트 커런트의 엘리멘트는 리스트 커런트가 바로 이 친구로 가리키고 있는 커런트의 엘리멘트, 우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가 리턴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한 직후에는 이 커런트 내에 우리가 방금 찾은 2번 인덱스의 0xd 이 친구의 주소값이 들어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자, 마이너스 인덱스일 때도 봅시다. 자, 플러스 인덱스일 때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줄고 찾아줬다면, 마이너스 인덱스에서는 이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 반시계 방향으로 찾아줄 거예요. 자, 처음에 리스트 커런트는 아까 위에서 리어를 넣었던 거와 달리 리스트 노드에 프론트를 넣어줄 거예요. 자, 이 리스트 노드의 프론트는 0xd, 이 마이너스 1 인덱스를 찾아줄 거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포문 안에서 이렇게 원하는 만큼 다음 노드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인덱스로 찾아갈 거예요. 자, 그게 바로 get by index고, 자, get by index는 우리가 인덱스로 해당하는 노드를 찾고, 자, 이 노드에 해당하는 엘리멘트를 리턴을 하는데, 자, 이 리턴을 한 직후에는 이 디링크드 리스트의 커런트 값에 우리가 방금 찾은 노드가 들어와 있겠죠. 자, 이거를 염두에 두고 input by index로 가봅시다. 자, input by index는, 잠시만요, 물 좀 마실게요. 자, input by index는 우리가 해당하는 인덱스 바로 뒷칸에다가 새로운 노드를 삽입해 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 이게 인덱스 여기 사이즈 두 개가 들어있는 디링크드 리스트 구조체가 있어요. 여기 회색으로 연결된 게 처음에 리스트였어요. 그 뭐야 엘리멘트 아지 노드가 두 개가 들어있고 이게 0번째 인덱스 여기 1번째 인덱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 여기 인풋 바이 인덱스 여기 제로를 해주면 이 제로의 바로 뒤에다가 노드를 연결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 1을 넣었다 그러면 1 뒤에다가 여기 이 사이에 넣어줄 거예요. 자, 이런 함수인데 자 제로로 넣었다고 할게요. 그럼 제로로 넣으면 어떻게 넣으면 되느냐? 새로운 노드를 생성을 한 다음에 이 프론트와 리어가 처음에 포인터 형태로 서로를 가리키고 있죠. 이 두 개가 서로를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이 연결을 끊고 그 여기에 리어가 이 친구를 가리키고 이 친구의 프론트는 요 이 앞 노드를 가리키고 자 그리고 요 뒷 노드에서 자 이 친구에서 이 친구의 프론트가 원래는 이 친구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 친구 대신에 이 친구를 가리키도록 한 다음에 이 친구의 리어가 그 요 0xc 요 1번째 인덱스를 가리키도록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그게 바로 그 인풋 바이 인덱스가 되겠죠. 코드로는 어떨지 한번 봅시다. 자, 코드로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몇 줄 안 되죠.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 줄씩 뜯어봅시다. 자 일단은 새로운 노드를 생성을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같은 방식으로 메모리 얼로케이션으로 그 DL 노드를 하나 생성을 해줬고요. 자 템프라는 이름의 변수가 있고 이 안에는 그 별 포인터가 들어있고 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으로 갔더니 DL 노드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메모리 얼로케이션으로 DL 노드 사이즈의 그 메모리를 얼로케이션 해주고 이거는 그 DL 노드 별 형태로 이게 널형 포인터이기 때문에 이거로 형변을 해준 다음에 넣어줬어요. 자 그리고 템프 엘리멘트는 우리가 원하는 엘리멘트를 넣을 거니까 이 엘리멘트로 그 이 엘리멘트 우리가 요 엘리멘트 값을 이 템프의 엘리멘트 요 우리가 새로 생성한 템프의 엘리멘트 값에 넣어주고요. 자 그리고 그 일단은 우리가 이 인덱스 뒤에 넣어야 되니까 이 인덱스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커런트에다가 그 우리가 요 인덱스에 해당하는 곳에 그 포인터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서 자 get by index를 한번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 이 인덱스에 해당하는 엘리멘트를 리턴을 하겠지만 우리는 그 리턴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이걸 저장하지 않고 그냥 get by index 함수만 한번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이거를 하고 나면 이 커런트 안에 그 예를 들어 1번 안에 1번 뒤에다가 넣는다고 했으니까 이 1번에 해당하는 그 포인터 주소 값인 0xp가 이 안에 들어가 있겠죠. 자 이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원래는 그 자, 이 첫 번째 노드에 리어에 0xc 이 친구가 들어있고 이 그 1번째 노드에 그 프론트에 0xp 이 앞쪽 노드가 들어있었는데 이 변수들을 이 친구를 연결하도록 바꿔줄 거예요. 자, 어떤 순서로 바꾸면 되느냐? 자, 우리는 일단은 이 커런트 이 친구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의 링크를 먼저 바꿔버리면 이 친구의 주소가 사라져요. 물론 뭐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순서가 그 템프의 리어 자 일단 템프부터 초기화를 시켜줄게요. 자 템프의 리어에 그 리스트 커런트 리어를 넣어줄 거예요. 리스트 커런트 리어가 뭐냐? 자 우리가 지금 1번째 뒤에 넣는다고 했으니까 리스트 커런트가 바로 이 친구죠. 이 친구 리어가 뭐예요? 고잉스C 그 이 바로 이 우리가 끼워 넣을 그 다음 인덱스에 해당하는 노드이죠. 그 이 노드의 주소값을 리어에다 넣어줘요. 자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이 친구가 0xc니까 자 여기에서 이 안에 리어 안에 0xc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템프의 프론트에서 리스트에 커런트를 넣어줘요. 이 리스트의 커런트가 우리가 그 이 뒤에 넣을 이 노드를 그 뒤에 넣을 친구의 노드이기 때문에 자 이걸 넣어주면 이 프론트가 이 친구를 가리키게 되겠죠. 그 이 커런트가 바로 0xp니까 이걸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프론트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일단 그러면 우리가 새로 생성된 이 템프 노드는 이렇게 새로 넣을 노드는 완성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이 친구가 서로 이 친구의 존재도 이 두 친구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연결해 줄 건데 여기서 순서가 중요해요. 그 만약에 이 친구의 리어 값에다가 요걸 먼저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 우리가 이미 요 템프의 리어에다가 이 친구를 넣어줬기 때문에 이 친구를 통해서 접근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순서를 굳이 따지자면 뭐 앞쪽부터 뒤쪽부터 넣어주는 게 좋겠죠. 뭐 물론 지금은 이걸 저장을 해줬으니까
그 뭐야 그 뭐 딴 거부터 먼저 해도 돼요. 근데 이거는 뭐 나중에 실습 때 차차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리스트 커런트의 리어의 프론트에 템프를 넣어줄 건데, 굉장히 복잡해요. 이 화살표가 3개나 있죠. 3개나 있는데 차근차근 따라가 볼게요. 자, 리스트의 커런트가 뭘 가리키고 있죠? 자, 이 친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자, 이 친구의 리어는 뭐죠? 일단은 우리가 값을 변경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얘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 리어의 프론트에 바로 이 템프 요 주소값 0xd를 넣어주는 거죠. 이거를 0xd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리스트의 커런트의 리어는 템프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 템프가 0xd인데, 자, 0xd인데, 자, 리스트 커런트의 리어가 뭐죠? 리스트 커런트가 바로 현재 우리가 인덱스로 찾은 이 친구로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의 리어가 이렇게 0xd로 해주면 이 두 친구가 서로를 연결시켜 주고 있다는 그 증거는 아무데도 없이 사라지고 이렇게 새로운 노드가 인풋이 되는 거예요. 이 사이에. 그래서 바뀐 변경점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풋 바이 인덱스를 해줄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 팝 바이 인덱스를 볼게요. 목이 좀 칼칼하네요. 자, 팝바이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비슷해요.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사이즈 3개짜리 링크드 리스트가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인덱스에 해당하는 걸 빼줄 거예요. 자, 빼줄 것도 굉장히 간단한 게 일단은 예를 들어 1번째 인덱스 이 친구를 빼낸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자, 그냥 이 친구를 그냥 뭐 빼내는 게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 두 친구가 요거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던 거를 서로가 그 인덱스 0가 하고 인덱스 2가 서로를 가리키도록 만든 다음에 그 인덱스 1에 해당하는 걸 프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림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자, 이 순서대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이 친구를 하나 빼주고 프리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 둘을 연결시켜주고. 자, 코드로 한번 볼게요. BCD, ABCD. 네.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원래는 아까 요 그림처럼 인덱스 0, 1, 2가 있는데 여기서 0번째 인덱스를 빼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 두 개가 서로 연결을 시켜주고 우리가 빼낼 친구를 리턴을 해준다. 템포에다 저장해서 리턴을 해주고 이걸 프리 시키면 되겠죠. 자, 일단은 리스트 사이즈가 0일 때는 이게 잘못된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예외 처리를 해주고, 자, 이게 아닐 때 우리가 뺄 수 있을 때, 자, 그럴 때는 자, 일단 int 템포로 get by index를 해줘요. get by index를 해주면 예를 들어 get by index 0를 해주면 우리가 이 0에 해당하는 요 노드를 찾은 다음에 이 dlinked list 스트럭처의 current 안에 요 친구의 포인트가 들어가 있겠죠. 자, 이렇게 포인트가 있는 상황에서 이 엘리멘트를 리턴을 할 건데, 이 앞서 input by index와 달리 우리는 이 팝을 해주는 거는 일단은 빼고 나서 엘리멘트를 보통 쓰기 때문에 엘리멘트가 필요하단 말이죠. 이 input by index와 달리. 그래서 temporary int 변수를 하나 생성을 해준 다음에 그 안에 저장을 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간단해요. 이 두 개를 연결시켜 주기만 하면 되는데, 자, 볼까요? 자, 리스트의 커런트에 프론트에 리어에 리스트의 커런트에 리어를 넣고 리스트 커런트 리어의 프론트에 리스트 커런트의 프론트를 넣어주는데 화살표가 굉장히 많죠. 근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로 리스트 커런트 프론트의 리어가 뭐냐? 자, 리스트 커런트는 우리가 get by index를 해오면 우리가 0번째 인덱스를 뺄 거니까 커런트에 요게 저장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리스트 커런트는 요 친구예요. 우리가 삭제할 요 친구. 그래서 요 프론트, 리스트 커런트의 프론트가 뭐냐? 이 삭제할 친구의 앞노드죠. 앞노드가 요 친구죠. 이 친구의 리어에다가 이 친구의 리어는 뭘 가리키겠어요? 요 다음 노드를 가리키게 되겠죠. 그래서 리스트 커런트에 리어를 넣어주는 거예요. 리스트 커런트는 우리가 뺄 노드 요 친구니까 요 친구의 리어가 바로 이 다음 노드를 가리키게 되겠죠. 자, 똑같은 방식으로 자, 리스트 커런트의 리어가 뭐죠? 리스트 커런트는 우리가 뺄
요 노드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요 친구의 리어가 바로 뒷노드고, 이 친구의 앞노드는 이제 그 우리가 찾은 요 우리가 뺄 노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뺄 노드의 앞노드를 가리키게 되겠죠. 그래서 리스트 커런트에 프론트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포인터 형태로 다 연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 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거를 이미 이렇게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그 연결이, 이 친구는 이 링크드 리스트는 이 우리가 뺄 노드를 이제 모르는 상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는 별 볼일 우리는 이제 이 친구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프리를 시켜줄 거예요. 우리가 그 보통 이걸 넣어줄 때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통해서 이 DL 노드를 생성을 해줬기 때문에 이거를 프리를 하지 않는다면 이 메모리 공간이 사용하지 않는 채로 메모리 공간 내에 프로그램 내에서 계속 남아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프리를 시켜줄 거고, 자, 그래서 프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 커런트의 노드, 이 0xb가 이 커런트 안에 남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실수로 0xb에 접근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이미 이 노드에 해당하는 거를 프리를 시켜줬는데 접근을 하니까 그 세그멘테이션 폴트 에러를 내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로라도 접근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리스트 커런트를 널 값으로 초기화를 시켜주고, 그리고 리스트의 사이즈를 마이너스 해줄 거예요. 방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인풋 바이 인덱스에서도 이렇게 인덱스를 하나 넣어줬으니까 사이즈를 플러스를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저장해 놓은 템프 값을 리턴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간단하게 팝바이 인덱스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게 바로 팝바이 인덱스였고, 자, 그 다음 프린트 리스트를 봅시다. 우리는 프린트 리스트에 있는 그 변수들을 프린트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뭐 파이썬에서는 그냥 리스트를 프린트하면 뭐 알아서 그냥 프린트를 해주고, 그냥 일반적인 C에서 어레이를 출력할 때는 포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출력을 해줘야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준 이 이중 연결 리스트도 그 프린트를 해주는 함수가 한 개 있으면 우리가 코딩을 할 때 편할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 리스트 함수를 만들어 줄 건데, 이것도 간단해요.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있나요? 네, 있네요. 그 프린트 리스트도 그냥 이 3개짜리 리스트가 있을 때 그냥 0번째부터 하나 돌면서 엘리멘트에 해당하는 값을 출력하면 되겠죠. 자, 코드로 한번 볼까요? 자, 리스트 커런트에다가 일단은 리스트의 노드, 이 빈 노드를 일단 처음 시작하는 이 노드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제 리스트의 커런트에 그러면 이 0xa 이 친구가 들어가 있겠죠. 자, 여기서 폼을 시작해가지고 리스트 커런트는 리스트 커런트 리어, 그러니까 이 친구의 다음 노드 값을 저장한 다음에 이 다음 노드 리스트 커런트에 엘리멘트에 해당하는 것을 %d로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 자, 그리고 포문을 계속 돌리는 거죠. 언제까지? 리스트의 사이즈만큼 포문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 사이즈를 저장을 해줬던 거죠, 우리가. 자, 그래서 이렇게 포문을 돌면, 자, 그 다음 포문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커런트에는 0xb 이 친구가 들어있을 테니까, 자, 리스트 커런트에다가 리스트 커런트 리어, 이 0xb의 리어가 뭐죠? 0xc 이 친구를 넣어주고, 이 0xc에 해당하는 엘리멘트를 출력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또 돌아가지고 0xc의 리스트 커런트에 리어를 또 다시 넣어주고, 그게 바로 0xd죠. 이 0xd를 넣어주고 이거에 해당하는 엘리멘트를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인덱스가 사이즈만큼 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폼은 종료되고 이렇게 프린트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돼서 돌아가는데, 자, 딜리트 리스트 함수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노드들이 각각 다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준 노드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프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프리를 해주는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이 친구, 이 D-linked list 스트럭처를 먼저 프리를 해주면 될까요? 안 되겠죠. 우리는 이 D-linked list를 통해서 이 각각의 노드들에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먼저 프리를 해버리면 노드들에 해당하는 것들을 길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 프린트 리스트의 순서와 마찬가지로 포문을 통해서 자, 하나하나 접근을 하면서, 자,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 리스트 커런트는 이 노드를 넣어주고, 자, 프린트와 순서와 마찬가지로, 자, 이거를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이 하나하나를 프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빈 노드, 요 친구 노드를 프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dlinked 리스트를 프리를 해주면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리스트를 삭제할 때 써먹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펜드, 파이썬의 리스트에서는 어펜드 함수가 있었잖아요. 그 어펜드가 그 이 리스트의 맨 뒤에다가 넣어주는 거였어요. 자, 맨 뒤에다가 넣어주는 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인풋 바이 인덱스를 이미 만들어 줬죠. 그래서 인풋 바이 인덱스에 마이너스 1번째에 넣으라고 하면, 자, 마이너스 1번째가 뭐예요? 자, 이 제일 끝 노드죠. 제일 끝 노드에 넣으라고 하면 제일 끝 노드의 다음에다가 우리가 그 인풋 바이 인덱스를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함수를 써먹으면 되고요. 자, 그리고 컨캣이 있어요. 컨캣이 뭐냐? 리스트 두 개를 합치는 거예요. 자, 리스트 두 개를 합치는 건데, 자, 지금 사진이 좀 깨지긴 했는데, 자, 이렇게 1번 리스트가 오른쪽에 있고 오른쪽 상단에 있고 2번 리스트가 왼쪽 하단에 있어요. 자, 이거 두 개를 컨캣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하겠죠? 자, 이 1번 리스트의 마지막 노드의 리어가 원래는 처음에 빈 노드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빈 노드 대신에 그 요 2번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고, 자, 2번 노드의 마지막 리스트의 리어가 원래는 빈 노드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2번 리스트의 빈 노드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게 빈 노드 대신에 1번 리스트의 빈 노드를 가리키도록 하면 이게 다음과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원형이 있고 이런 원형이 있었는데, 이 중간에 빈 노드를 없애버리고, 자, 이 친구의 그 끝과 끝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코드로 잠깐 볼게요. 자, 일단 리스트 사이즈가 그 이 두 개의 사이즈로 합쳐줘야겠죠. 자, 일단 합쳐주고, 자, getBy 인덱스로 그 1번 리스트의 마지막 노드를 불러올 거예요. 자, 그리고 2번 노드의 첫 번째 노드를 불러와야겠죠. 자, 이걸 그 첫 번째 노드를 불러온 다음에, 자, 리스트 커런트가 이 친구를 가리키고 있을 테니까 이 친구의 리어가 그 리스트 2의 커런트 이 친구를 가리키도록 하고, 리스트 2의 커런트의 프론트가 이 친구의 커런트의 리스트 커런트가 이 친구겠죠. 이 친구의 프론트가 리스트의 커런트 이 친구를 가리키도록 하면 이 두 개가 연결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getBy 인덱스로 리스트 2의 마이너스 1 끝 노드를 이렇게 getBy 인덱스를 해주고, 자, 리스트 1번 리스트의 노드가 이 빈 노드를 의미하잖아요. 이 친구의 프론트가 리스트 2의 커런트, 우리 방금 찾은 끝 노드를 가리키고, 리스트 2의 커런트의 리어, 또 복잡하지만 천천히 차근차근 따라가고 보면 리스트 커런트가 우리 방금 찾은 맨 마지막 노드잖아요. 여기서 리어가 리스트의 노드를 이렇게 가리키도록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리스트 2는 이제 별 볼 일 없잖아요. 자, 리스트 2는 이렇게 리스트 1으로 합쳐졌기 때문에, 이 앞쪽 리스트에 합쳐졌기 때문에 이걸 프리를 시켜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리스트의 사이즈를 0이라고 일단 설정을 한 다음에, 자, 이 빈 노드는 길을 알아도 일단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딜리트 리스트를 해주면, 자, 올라가 볼까요? 이게 사이즈가 0이기 때문에 폼을 돌지 않고, 그러니까 이 엘리멘트들을 프리를 시키지 않고 순서대로 이 리스트, 이 텅 빈 강정, 요 빈 노드를 프리시키고, 이 두 번째 노드의 앞쪽 뭐죠? 자, dlinked 리스트 이 스트럭처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프리를 시키면서 이 dlinked 리스트 2번에 그 관리하는 친구들이 다 없어지고, 2번 그 링크드 리스트에 이 친구들이 첫과 끝에 이렇게 각각 연결돼서 연결이 되도록 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코드 실행 화면으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예시를 이렇게 몇 개 들어놨어요. 자, 일단은 그 리스트를 한 개 만들었어요. mk 리스트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놓은 걸로 만들었죠. 자, 그리고 프린트 리스트를 해줬어요. 자, 보면 이렇게 빈 리스트가 한 개 보이죠. 자, 빈 리스트가 보이고, 자, append 1을 한 다음에 출력을 해볼까요? 자, append를 했더니 1이 나오죠. 자, 그리고 자, input by 인덱스 아까 마이너스 1번 인덱스, 그러니까 맨 끝에 뒤에다가 2를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면 프린트를 해보면 1, 2가 뜨죠. 자, 그리고 리스트 어펜드 3, 4를 그 각각 어펜드로 맨 뒤에 집어넣은 다음에 출력을 해보면 1, 2, 3, 4가 뜨고, 자, 그리고 2번 인덱스 뒤에 5를 집어넣어 볼게요. 2번 인덱스가 0, 1, 2, 3 뒤죠. 여기다가 5를 집어넣은 다음에 프린트 리스트를 해보면 1, 2, 3, 5, 4 이런 식으로 제대로 출력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이제 팝을 해볼까요? 팝을 해보는데, 자, 마이너스 1번 인덱스를 팝을 해볼 거예요. 그게 뭐죠?
제일 끝 노드였죠. 원래 1, 2, 3, 5, 4가 여기 들어있었는데 여기서 그 4를 팝을 해서 우리는 팝을 하면 이 엘리멘트를 쓸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출력해 봤더니 이게 4래요. 자, 4가 빠졌죠. 그리고 이 남아있는 리스트를 출력을 해봤더니 1, 2, 3, 5 이 4가 빠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2번 인덱스를 팝바 인덱스로 빼볼게요. 자, 여기서 1, 2, 3, 5에서 2번 인덱스가 뭐죠? 0, 1, 2, 3이죠. 이거를 출력을 해봤더니 3이 뜨네요. 그리고 프린트 리스트를 해봤더니 이 3이 없어진 1, 2, 5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컨캣도 한번 해볼게요. 두 리스트를 한번 붙여볼게요. 자, 리스트 2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여기 7, 8, 9, 10, 11 이렇게 들어있죠. 이런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아까 컨캣을 이용해서 두 개를 붙여볼게요. 자, 그 두 개를 붙여줘 보면 리스트 이 위에 이 리스트에서는 1, 2, 5가 이렇게 들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이거를 두 개를 합쳐보면 1, 2, 5, 7, 8, 9, 10, 11 이렇게 잘 붙여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기본적인 필수적인 기능들이 다 구현된 듀얼 링크드 리스트, 이중 연결 리스트를 한번 구현을 해 보았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 이중 연결 리스트는 만든 거는 당장 쓸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봅시다. 보통 사실 우리가 이런 자료 구조 자체가 CS,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런 구조체들은 이제 구조체란다, 자료 구조들은 각각 언어별로 C 언어 말고 이런 조금 높은 계열 언어들, 하이 레벨 랭귀지들 중 대부분은 C++이나 자바, 뭐 파이썬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을 해서 쓸 일은 없을 거예요. 약간 변태같이 C로 백준 문제 같은 그런 코테형 문제들을 푼다면 이런 것들을 좀 쓰는데 익숙해져야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C++이 저는 코테 치는데 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쓸 일은 당장은 없을 건데 이걸 직접 잡으면 포인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C를 당장 그렇게 많이 안 쓰더라도 이런 포인터 연습은 해두면 좋은 게, C를 안 쓰더라도 포인터를 이해를 해놓으면 다른 언어를 이해하는데 진짜 정말로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우리가 이게 언어 껍데기가 C, 자바, C++, 파이썬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지만 실제로 이게 컴파일 되거나 뭐 어떻게 인터프리터 돼 결과물은 0과 1로 된 컴퓨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 컴퓨터 내부적으로 처리되는 과정은 다 똑같고요. 그래서 다른 언어를 사용할 때도 뭐 예를 들어서 배열이나 뭐 어떤 구조체를 전달했는데 뭐 값이 안 바뀌는 경우가 있다. 뭐 그러한 여러 가지 여러분들 코딩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수많은 에러들을 마주하게 되실 건데, 그런 경우에 이런 포인터를 좀 잘 다루고 이런 메모리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면 뭐 깊은 복사, 얕은 복사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지금 포인터가 제대로 전달된 게 아니라 뭐 복제체가 전달돼서 값이 잘 안 들어갔구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코드를 고치고 에러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